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월팟캐스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의 호스트 또다시 박주혁 왔고요.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XRPL 코리아 맞나요? XRPL 코리아의 네네, 제이크님 엑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XRPL 코리아에서 XRPL 생태계 확장과 커뮤니티 빌딩 담당하고 있는 제이크라고 합니다. 이제 뭐 몇 분들은 저희 미드업 같은 데 오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한국 내 XRPL 빌더들이랑 뭐 개발자, 스타트업 연결하는 커뮤니티로 이제 뭐 개발자 온보딩이나 프로젝트 멘토링, 뭐 XRPL 그란트 지원 같은 걸 돕는 활동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XRPL 코리아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 이렇게 이름만 들었을 때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XRPL 코리아가 뭐 하는 곳인지 그리고 이 목적 그 가장 이 커뮤니티에서 이제 가장 중요도를 우선순위를 높게 책정을 하는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XRP 랩접라고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다들 XRP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업비트나 빗썸 같은 데서 이제 그냥 흔히 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XRP를 네이티브 토큰으로 쓰는 레이어 1 메인넷이 XRP 레저입니다. 그런 XRP 레저 메인넷 생태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게 이제 XRP 코리아고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 XRP 레저를 좀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자들이 이걸 잘 쓰고 좀 프로젝트들이 XRP 레저를 가져다 잘 쓸 수 있을까를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위한 뭐 자료 제공, 뭐 미덕, 해커톤 같은 걸 좀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하면 이 XRP 레저를 좀 한국에서 널리 알리고 많이 쓰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XRPL 하면은 그 한 몇 달 전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위에서 코인도 발행하고 막 여러 가지 디파이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꽤 많이 발생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또 지인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XRP하고 밀접하게 또 이렇게 그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뭐, 이거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XRPL이라는 그 생태계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놀고 있는 게 정말 재밌다. 안 그래도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현상이 이런 뭐 솔라나나 이더리움 이 두 가지 양대 그 산맥 이후에 이런 뭐랄까 사용자 생태계 이런 뎁 생태계 같은 것이 그 위에도 빌딩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XRPL이 있고 XRPL EVM 사이드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EVM 사이드 체인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는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두 개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사실 XRP 레저의 좀 기술적인 부분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 XRP 레저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없거든요. 이제 이게 처음부터 금융을 위한 블록체인으로 나와가지고 좀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의 뭐 자유도나 복잡성 같은 걸 아예 없애고 이제 금융이나 좀 규제 같은 걸 고려해서 좀 컴플라이언스를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체인이 XRP 레저인데, 근데 또 이제 이더리움이나 레이어 1, 레이어 2들이 많이 나오면서 솔직히 EVM 쪽에 대한 그런 니즈도 항상 이제 유저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 나온 게 XRPL EVM 사이드 체인입니다. 이게 한 3년 전부터 3년 전쯤에 테스트넷이 나와서 데브넷이 먼저 나왔습니다. 데브넷이 먼저 나오고 이제 올해 5월에 테스트넷이 나왔다가 이번 달 초에 이제 메인넷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XRP 랩저는 이제 XRP를 이제 네이티브 토큰을 쓰면서 이제 뭔가 개발할 수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 이제 XRP EVM 사이드 체인은 진짜 EVM 컴패터블하게 얘네가 코스모 SDK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완전 EVM 컴패터블하게 그냥 솔리디티로 컨트랙트 배포해서 그냥 기존 EVM 쪽이랑 똑같이 사용하는 메인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좀 특이점이라고 하면
XRP EVM 사이드 체인은 네이티브 토큰을 XRP로 씁니다. 그냥 XRP 레저에서 발행한 XRP를 EVM 사이드 체인으로 들고 와서 네이티브 토큰으로 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XRP 레저랑 EVM 사이드 체인이랑 똑같은 네이티브 토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웜홀도 XRPL과 XRPL EVM 연동을 제가 했다고 발표로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저 이제 뭐 XRPL 측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웜홀 소식을 내부에서 나한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나도 이거 맨날 그 웜홀 공식 계정 가서 보고 얘네 뭐 했구나 하면서 그냥 알아. 이런 게 이제 다 약간 비밀리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서 조금 뭐랄까 이제 같이 이렇게 뭐랄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무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당장 든 생각은 그러면은 이제 XRPL 커뮤니티와 어떻게 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웜홀 브릿지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혹시 제이크님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좀 있나요? 사실 이 XRP의 생태계가 이제 항상 뭔가 좀 다른 체인들이랑은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EVM이 아니니까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EVM 사이드 체인이 나오고 처음에 EVM 사이드 체인이 나온 거는 이제 엑셀라랑 붙여서 나왔는데 이게 이런 웜홀 같은 큰 브릿지 프로토콜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서 여기에만 갇혀있던 유동성을 이제 엑셀라나 웜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다른 체인에 쫙 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뭐 한국 분들이 유독 XRP를 많이 갖고 있기도 해요.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CEX, 뭐 빗썸이나 아웃비트나 코빗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XRP 거래 그 보유량이 전 세계에 유통된 거의 한 2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에 또 한국인들이 한국 거래소나 쓰는 게 아니니까 또 해외 거래소나 하드월렛 쓰시는 분들도 있으면 이 25%보다 더 큰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을 이제 엑살크 레저에서 좀 다른 데로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런 이제 문이 열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진짜 브릿지라는 게 참 중요한 게 이런 유동성을 그러니까 사실 XRP라고 하는 이 토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BTC가 될 수도 있고 이더가 될 수도 있고 이 토큰이 어디에 얼마나 존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토큰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는 항상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펌프 토큰이 하이퍼 리퀴드에 현물로 상장을 했는데, 그걸로 바로바로 이렇게 그 거래소가 아니라, 온체인으로 이렇게 바로 걔네들이 그냥 상장을 시켜버리니까, 거기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는 게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온체인 생태계로의 확장이 확실히 요즘에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 온체인 쪽의 그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유저들도 거기에 더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사실 편하거든요. 이거 거래소가 아니라 온체인을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이 돈을 옮기는 데 있어서 거래소보다 온체인이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지금 XRP가 이렇게 온체인 세계로 나가고 더 많은 곳으로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는 게 저는 참 보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RLUSD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XRP 그 생태계 내부에서 일단 RLUSD라는 거 자체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간략하게 이야기만 해주실 수 있나요? 그 RLUSD를 라고 하면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제 발행한 주체가 리플이고 리플이 이제 이더리움이랑 XRP 레저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11월 말쯤이었나요? 그때 미국 뉴욕 금융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제 규제적으로 합법화된 규제적으로 이제 컨펌이 난
스테이블 코인이 RLUSD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LUSD가 제가 그 RWA.XYZ에 들어가서 보니까 TVL이 400미를 넘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괄목할 만한 수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이거 누가 어디서 사용을 하고 있냐? 이 어덥션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 이 수요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에 대한 질문이 좀 있거든요. RLUSD가 현재 지금 어디서 많이 쓰이고 있나요? RLU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이 만들었다 보니까 이거를 좀 디파이나 이제 그 아베 같은 데 보시면 RLUSD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전통 금융이나 뭔가 파이낸셜 쪽에서 투자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가장 파일을 많이 갖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다 보니까 진짜 글로벌하게 그런 테더나 이제 USDC, 서클의 USDC 같은 걸 좀 어떻게든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네. 아니요, 더 말씀하세요. 어, 고정, 사실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그, 이제 최근에 원도 파이낸스랑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이제 그때 RLUSD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이제 뭐 민트나 리뎀션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뭔가 기관급 RWA 토큰화의 좀 시작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그 XRP가 처음에 이 세계에 등장했을 때 그들이 이제 은행 간의 송금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혹시 RLUSD가 이제 그들이 제시했던 그 비전을 이룩하는데 어떤 보조를 하는 역할을 지금 하려고 나왔다고 보면 될까요? 이것도 제 추측이긴 한데 사실 지금 뭐 국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나 이런 곳에서 이제 XRP가 사용되고 있다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XRP 자체가 스테이블한 코인은 아니잖아요. 가격 변동이 계속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뭔가 기관 쪽에서 뭔가 안정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니즈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XRP 대신에 좀 스테이블한 걸 원하는 기관들은 당연히 RLUSD 같은 걸 사용하게 되겠죠. 그렇게 뭔가 규제가 나오고 뭔가 스테이블한 걸 원하는 그런 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니즈에 좀 적합한 걸 찾기 위해 RLUSD 같은 걸 좀 써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현금 RLUSD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쨌든 다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현금을 사실 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기관이 아니라 이제 이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이 실생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이렇게 구축을 하려는 노력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기관에서부터 기관 수요부터 이제 조금 그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반 소비자들한테 점점 그 사용 사례를 뻗쳐 나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XRP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상까지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한국의 이 XRP 커뮤니티는 RLUSD를 사용을 할 것인가? 제이크님의 그 이렇게 그리는 이 미래 세계에는 그런 것이 좀 그려지는지 꼭 좀 궁금해요. 근데 사실 말로만 하면 되게 쉽죠. 그냥 저희가 지금 애플페이 사용하듯이 그냥 핸드폰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처럼 그냥 딱 결제하면 XRP나 RLUSD 같은 게 빠져나가면 진짜 베스트죠. 뭐 당연히 테더나 DC도 마찬가지일 거고. 실제로 저기 싱가포르의 어떤 회사에서는 그 애플페이에 카드를 넣어서 그 결제를 하면 테더가 빠져나가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어떤 회사랑 미팅을 했는데 그런 걸 직접 쓰시는 한국인 분도 계셨고요. 사실 한국에서 규제가 조금 풀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XRPL 홀더들, 한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당연히 삼성페이 같은 데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걸 쉽게 쓸 수 있는 뭔가 UX가 생긴다면 당연히 쓰려고 할 거고, 그런 어둠션 같은 게 있으면 진짜 대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좀 필연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이제 그 크립토 카드를 아까 방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애플페이에다가 그 가상 카드를 네네, 넣어 가지고 맞아요. 한다는 거. 예, 그 크립토 카드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크립토 카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이 진짜 다양해요. 그냥 예를 들면은 스테이블 코인도 되지만은 하이퍼 리퀴드의 하입 또 거기다가 충전을 해서 쓸 수 있고 이더리움도 되고 그 하이퍼 리퀴드에 있는 UBTC 그 현물 BTC 그것도 충전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 크립토 카드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거를 받아야 자기네들 거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최대한 많은 자산들을 지원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XRPL과 XRP 커뮤니티가 어차피 엄청 크니까 RLUSD나 뭐 예를 들면 XRP 자체에 대해서도 그거를 가지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크립토 카드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그들이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XRP 자체에서 이런 페이먼트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자기네들 유저들에게 잘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또 뭔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제가 이제 이 XRPL 데브렐로 일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XRP 냈잖아. 뭔가 뭐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겠지만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이거를 누가 만들 것이냐.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작은 스타트업이 만들어서 뭔가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큰 기관에서 뭔가 만들어서 진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머천다이즈나 그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한 번에 만들어서 쫙 뿌리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가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엔티티가 이 기술을 빠르게 적용을 해서 유저들한테 뿌릴 건가. 저는 이런 어둠션에 있어서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음,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오늘 주제와 살짝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런 대부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XRPL의 대부 생태계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이크 님이 현재 보고 계신, 이렇게 재미있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든가, 뭐, 현재 XRPL 그 대부 생태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 생태계. 사실은 이 XRP 레저가 보통 B2B 단에 뭔가 솔루션을 만드는데 많이 쓰여졌어요. 이제 리플도 XRP 레저를 활용해서 솔루션들을 많이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런 리테일 단들에서 그냥 일반 개발자들이나 작은 기업들 같은 데서 이 XRP 레저를 좀 쓰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한 2년 전부터 이제 제가 좀 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글로벌하게도 이더리움이나 뭔가 솔라나 생태계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을 미나 뭔가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올해 3월에 가운데에서 엑스알클 해커톤을 했거든요. 디버톤이라고. 근데 그때 제가 좀 학생분들이나 좀 일반 개발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블록체인을 한 번도 아예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보통 저는 웹3 빌더들이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냥 일반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솔리디티를 몰라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존 웹2 개발하는 뭐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만 알아도 개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낮은 장벽?
일반 개발자들한테 낮은 장벽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장벽이 있어서 뭐 장벽이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그냥 좀 쉽게 개발할 수 있어서 블록체인을 잘 몰랐는데도 그냥 독스만 보고 쉽게 개발해서 상을 가져간 팀들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이런 블록체인 어둠션에서 이런 개발의 용이성 같은 것도 좀 XRP 레저의 큰 장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확실히 방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각각의 생태계마다 포커싱을 해야 되는 이 데모그래픽, 이 타겟층이 진짜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제가 진짜 제일 인상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 진짜 그냥 아재야. 미국 아재인데 그 쇼츠인데 막 나는 지금 XRP 홀더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한국이랑 똑같네? 약간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데모그래픽이나 예를 들면 그냥 이런 말하면 웃긴 게 한데 일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일반인인 거야. XRP 자체가 가진 그 타겟층 자체가.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진짜 엄청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 미국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행사가 있어요. XRP 라스베가스라는 행사가 있거든요. 뭐 인터넷에 쳐보면 나오는데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더리움 행사나 뭐 이더 덴버나 이런 거랑 다르게 XRP 라스베가스는 XRP 홀더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XRP 홀더들이 이제 다들 막 정장 입고 깔끔하게 와서 홀더들끼리 막 네트워킹하고 얘기하고 맞아요. 이건데 여기에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피커에 있죠. 이렇게 뭔가 홀더들 컨퍼런스 하는 것도 되게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진짜 다르다.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 라스베가스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번에 ECC 깐느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정장 입고 이러는 게 그리고 이 바닥 있잖아요. 이 호텔 바닥 이거 이게 이게 너무 찐으로 그 미국 그 뭐랄까 진지한 컨퍼런스 느낌 나는 거 있죠.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좀 다른 세계다. 크립토 같은 크립토지만 너무 여기 또 이 유명한 그 변호사분 존 디튼 변호사죠. 이분 그 네. 매사추세츠에서 상원 의원으로 엘리자베스 워렌을 상대로 공화당으로 출마를 했다가 이제 패배를 하셨는데 이분이 XRP 관련된 그 변호를 굉장히 많이 잘해서 유명한 그 진짜 상남자 그 변호사로 유명하신 아저씨인데 제가 저 아저씨 트윗을 진짜 좀 많이 봤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진짜 재밌네요. XRP에 대해서 오늘 되게 많이 재밌는 거를 좀 배우고 가는 것 같은데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그럼 마지막으로 제이크 님이 그냥 뭐 XRPL 코리아에 대해서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한번 남겨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저희 구업 KBW 전주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제 XRPL 해커톤을 열 거거든요. 그래서 해커톤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거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로켓펀치랑 지금 파트너를 맺었고 그리고 또 다른 파트너들도 많이 찾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워몰이랑 이렇게 어나운스 파트너 좀 맺어서 생태계 확장 많이 하려고 하니까 해커톤 오셔서 워몰이랑 EVM 사이드체인 같은 거 사용해서 개발 같은 거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와서 XRP와 XRPL 코리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제이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워몰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